이번 주 주제는 리모델링에 대한 생각들 서로 얘기해 보면서 앞으로 리모델링 하게 될 건물들이 많아질 텐데 건축가로서 어떻게 그 건물들을 대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재밌고 좋은 주제인 만큼 재밌는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뭐 와, 아니 오늘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저는 아무래도 수다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음? 최대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뭔 얘기를 해도 보니까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한마디 하면 꼭 끼어들어서 한마디를 얻는 스타일이어서 제 주장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제 주장이 다른 주장에 계속 살을 붙이기 때문에 편하게 시작해보죠. 리모델링. 좋아하는 리모델링 건물이 있나요? 가보고 싶은 건 있는 거. 어디 가보고 싶어요? 저 3일 빌딩. 아, 왜 이유는? 뭔가. 그냥 사례 조사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뭔가, 그, 물론, 뭐라 하죠, 그걸? 왜 생각이 안 나지? 유리, 커튼월이요? 네네네. 커튼홀을 자세히 볼 순 없겠지만, 뭔가 그 느낌도 좀 궁금한 것 같고, 거기, 로비 층쯤에 그 슬라브를 뚫어놓은 보이드를 줬는데 거기도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구조부를 보여주려고 그 슬라브 보이드로 뚫고 그 구조부 노출해놓고 앞쪽에 엄청 큰 원형 계단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한 약간 메인 공간 같은 데가 있는데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뭔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공부한 게 여기 있네 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가보고 싶었어. 보는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겠지만 저는 그 사진에 살짝 속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생각보다 로비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고 음. 어, 그러니까 스케일이 좀 작아요. 스케일이 어, 작고 그리고 층고도 생각보다 낮고 헐, 그래서 뭔가 그 사진이 주는 그런 음, 비교 덜 나는 것 같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뭐 올라가 보고 싶기도 하고 한데 막혀 다그 통제하고 맞지. 가기도 못하고 근데 저는 그 뭔가 그 조명 계획이 음, 인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사회 피팅에서 좀 느껴서 저 오피스 설계할 때도 뭔가 조명이 뭔가 조명도 설계했구나가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긴 했었어. 음.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게 있었던 거군요. 아 그래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명 천장 도면이 있고 그래서 메인샷을 정면에서 그 3일 빌딩 마냥 메인 음, 정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죠. 주현 3일 씨가 빌딩. 좋아하는 리모델링 건물 있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네. 드는 생각인데 아직까지 리모델링이 너무 보편화돼 있지 않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뭔가 해외 유명 리모델링 보면 사실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뭐 하여튼 그걸 보존해야 되는 의미가 있어서 남겨두고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제일 이제 유명한 걸로 많이 보이는데 진짜 지금 필요한 것들은 상가 건물들이나 이렇게 부식되거나 뭔가 좋지 않은 콘크리트를 어떻게 처리하거나 해결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하는 시기가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주요 프로젝트만 리모델링을 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던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좋아하는 리모델링 건물 있냐고 해서 생각이 든 게 다 유명한 건물들 보면 역사적인 가치 뭐 이런 것 때문에 바꾸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거는 뭔가 이제 학교 설계를 학 학교 설계에서 막 오피스를 하고 미술관을 하고 어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소규모 건축물 사실상 건축 시장의 80%가 소규모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는 그걸 가르치진 않으니까 그래서 대가대에서 근생을 한다길래 놀랐던 거고 사실 제가 아는 학교들은 대부분 명확한 용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임대 공간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설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런 프로젝트들을 5년 동안 배우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생각할 때도 뭔가 그런 좀 스케일이 큰 건물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긴 한데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소규모 건축물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 사실상 실제 지금 현업에 뛰고 계시는 건축가분들은 그쪽을 실제로 더 많이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정말 리모델링 잘하면 그러니까 이게 리모델링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건물들이 많은 것 같긴 하던데. DMP에서 제가 오피스 사례조사로 했던 DMP에서 한 마루 360이라는 곳도 이전 건물은 정말 찾아볼 수 없게 좋은 건물이었고 그, 그 작은 평면에서 어떻게 막 그렇게 컨셉을 보여주기 위해서 치열하게 하는지 참 신기했습니다. 아, 그리고 뭐 얘기하려고 그래. 라고. 강남에 있는 거예요? 마루 360? 네. 벤처기업 집적 시설입니다. 전 건물 사진이 안 나오네. 궁금한데. 전 건물 보여드릴까요? 아, 이게 있나? 다른 분들 말씀하고 계시죠? 어, 보내드릴까요? 네. 원래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네네. 아 이거구나. 와, 어떻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지? 우와. 근데 안에 슬라브도 막 헐었어요. 슬라브 그 안에 건물 안에 보이드가 이렇게 층층이 다른 부위에 보이드가 뚫려 있어요.
음. 공간. 학교에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알려줘야지 저희가 진짜 제대로 된 리모델링을 고민을 할까요? 사실 학교에서는 구조만 냅두면 일단 오케이로 보고 진행을 하잖아요. 저도 계속 의문인 게 아직까지는 제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에 대한 그, 그 각각의 사람들의 가치라 그래야 되나? 그게 너무 좀 불투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든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뭔가 방향성이 되게 아직까지는 모호한 것 같아서 그게 조금 더 많은 생각들이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 좀 그, 궁금하긴 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나는 어떤 이유로 하겠는가가 있는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이유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뭐 클라이언트가 해달라고 가지고 오는 거거나 학교 프로젝트가 리모델링을 하는 거거나 뭐 이런 거 아니 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게 실제로 건축주는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애초에 남겨두면 이렇게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을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네.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 시키면 무조건 더 싸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 사실 현재 기술이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싸게 그러니까 부수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싸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쵸? 그런 거 같은데 솔직히 학교에서 하는 리모델링은 더 비싸 아, 보이기는 그죠. 해요. 학교는 안 되지. 학교는 아닌데 네.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겠죠. 음. 그것만 있는 가치가 그것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여러 가지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경이라든지 음. 혹은 법 이것도 결국 경제적인 거긴 한데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법이 옛날 법과 우리나라 법인데 우리나라가 사회화가 너무 빠르게 음. 되면서 옛날 법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이 모델링이 되고 나니까 지금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지. 뭐 주차법 개판이고 이런데 그냥 리모델링하면 사실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많고 음. 법 아니면 돈. 한경은 안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짓는 내가 내 건물이 있고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법 아니면 돈일 것 같은데요. 환경을 막 생각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아, 근데 물론 환경을 중요하죠.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클라이언트가 생각하는 환경은 아, 지구가 망해가고 있으니까 내가 환경에 일조해야지가 아니라 내 건물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음. 이거 음, 바꾸려면은 건물을 리모델링 해야겠다라면서 접근을 해야겠죠. 근데 그거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거를 환경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사실 학교에서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뭔가 재밌는 거 하자니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자니 이게 당위성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진짜 리모델링스럽게 하자 그러니 좀 학생 설계스럽지 않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고민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당위성을 뭔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재밌게 음. 하면서 리모델링이랑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쉽지 않더라고 그게. 마루 360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사례로. 아 사대로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다양함을 준 것 같긴 해요. 어, 그 내부 공간 컨셉도 명확한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그냥 단순히 옛날 건물들이 주는 뭔가 그 쓰여진 흔적들이 주는 분위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새 건물을 지으면 암만 노력해도 그 옛 건물들한테 오는 흔적을 구현할 수 없으니 근데 뭔가 그렇게 쓰여진 흔적들에서 오는 좀 오글거리긴 한데 뭔가 그 따뜻함, 온기 들어갑니다.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좋아하시는 프로젝트 있어요? 그래서 그 리모델링 프로젝트 중에서 뭔가 그 접해본 리모델링이 별로 없기도 하지만은 그 가본 곳이 부산의 F1963 혹시 아시나요? 네, 옛날에 철강 공장을 리모델링을 한 건데 실제로 가면은 그 공장에서 실제로 썼었던 그 기계들이나 아니면은 그때 철골 구조들이 그대로 남아 있던가 아니면 그 지붕 형태들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다른 복합 용도로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 뭔가 그 옛 흔적 속에서 다른 행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게 조금 또 다른 오글거림이긴 한데 약간 시간 여행하는 느낌? 그런 것도 들고 3일 빌딩에서 그거를 남겨둔 이유도 그런 이유이겠죠. 근데 저는 그 남기는 게 되게 묘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되게 옛것을 남기고 뭔가 이야기를 보존하고 약간 이런 결이잖아요. 하는 얘기들이.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결도 있는데 그런 결에서 뭔가 약간 공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뭔가 옛날의 그 느낌도 좋고 저 뭔가 그 분위기를 내는 것 자체는 저도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새로 어떤 사람이 쓰는 거면은 이게 돈, 법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꼭 리모델링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오피스 할 때도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 쓰던 건물 주인이 새로 오피스를 연다 뭐 이런 거면은 리모델링을 해서 뭔가 그 어떤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남기고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같은 기업이고 같은 생각을 이어가는 거니까. 근데 다른 기업이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좀 약간 의문스러웠던 지점이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뭔가 남기는 게 그렇게 유의미한가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우리나라가 리모델링하기 좀 되게 애매한 나라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승윤 씨가 저렇게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문득 드는 생각인데 우리나라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뭔가 소영 씨가 역사적 가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지어진 건물 6.25 전쟁 생각해보면 100년 안 된 건물이거든요. 그런 건물들이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아 이건 진짜 남겨서 뭔가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건물들한테 그렇게 뭐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고 대단한 역사적 무언가가 있을까. 그래서 F1963 그것도 현대인가 거기서 한 거 아니에요? 아마 현대에서 프로젝트 한 걸 그 투자했을 어, 거예요, 아마. 그쵸. 그 현대자동차 전시관인가? 그게 따로 있는 거 보면. 저는 조경수 건축가가 했습니다. 거의 음. 들어가자마자 딱 느꼈던 게 건물도 좋고 느낌도 너무 좋고 이제 소영 씨랑 똑같은 느낌을 받긴 했는데 이거 신축보다 돈은 더 들어갔겠다는 생각 들긴 하다. 음. 돈 쏟아 부었겠다. 정말 잘 짓긴 했는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좀 더 현실적으로 뭔가 재료를 보강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콘크리트가를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가 기둥보 구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 우리나라가 많지 않나? 그 산업화가 일찍 되면서 막 빠르게 막 돈 되는 건물 짓는다고 그런 건물 쪽에 리모델링을 좀 더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근데 저는 그냥 장르를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말한 거하고 역사성을 유지하는 리모델링은 그거는 사실 그거 나름대로 그건 돈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작업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뭐 마루 360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런 소규모 건축물들의 리모델링들과는 그거를 같이 그 같은 리모델링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대구의 무영당 또 리모델링이잖아요. 그래요? 전 사실 모르는 거. 그거는 저도 근데 대구 와서 다 그냥 뭐 거기서 뭐 한다 그래가지고 알게 된 건데 그거는 사실 그냥 돈이 확실히 덜 들었을 것 같거든요. 신축보다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돈이 신축보다 돈이 많이 드는 리모델링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아 근데 저는 막 그러니까 역사적 가치를 살리기 위한 리모델링이 아니고서는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서는 리모델링을 부시고 다시 짓는 것보다 비싸게는 안 할 것 같은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싸게 할 것 같은데. 방금 봤어. 그런 얘기를 드린 말씀은 아니고 하여튼 이런 데 좀 더 집중을 해야 돼. 여기 되게 좋네요. 저는 이런 게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 네. 그래서 그냥 네. 나눴으면 좋겠어요. F1963 같은 리모델링과 무용당 같은 네. 리모델링이 같이 얘기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영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 무용당에서 주는 그런 옛 그런 건물들 흔적이 좋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 네, 뭐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조금 그냥 그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물들은 뭐 당연히 그 가치를 살려서 건물을 설계하는 게 뭐 그렇게 해야 하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치고 그 소규모 건축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네? 역사적 가치로 활용하는 거 말고 또 다른 방법 없을까요? 활용하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 아니에요? 제일 뭔가 좋은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가치가 올라가는 그죠. 거니까. 근데 그게 역사적 가치로 뭔가 활용을 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소규모 건축물들은 역사적 가치를 전혀 활용을 안 하고 그냥 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 말고 그러니까 뭔가 아, 리모델링을 경제적인 거 해서 말고. 뭔가 이렇게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니까. 아, 리모델링을 해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방법. 이번에 제가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는데 교수님한테 이제 건의를 그렇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게 책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활화 중이 다른
그러니까 하중에 비해 많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캔틸레브 구조가 쉽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런 식으로 왜 캔틸리버가 쉽게 만들어져요? 기둥부가 더 튼튼할 거니까. 그러니까 책이 빠지는 순간 아, 그게 오버스펙이 될 거니까 얘를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된 리모델링이 뭔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리모델링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 끌고 오는 건 뭔가 역사적으로 뭔가 오래된 흔적이 있어서 이걸 끌고 와서 가치를 더 높이겠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 말고 또 없을까 하는 그냥 질문을 던졌고 음, 좋은데요? 그래서 예로 들었던 게 지금 근데 사실 안 될 것 같긴 해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싶긴 한데 하여튼 도서관이 뭔가 다른 시설로 바뀐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기둥보가 오버스펙 아닌가? 혼자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얘에 걸쳐지는 구조적으로 얘가 힘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장스팬이 만들어지거나 할 수 있겠다라는 뭔가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구조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나름 현실성 있는데 이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음? 수윤 씨 있으세요? 아니요. 아 근데 그거 건물마다 되게 다르지 않나 해서. 아니, 그러니까 뭔가. 다를 건데. 근데 그러니까. 네. 예. 네. 네? 그냥 뭔가 아니에요. 이렇게 문득 떠오르는 거 역사 말고 생각이 안 나서 혹시 그럴 만한 아이디어가 있을까? 환경? 환경요? 뭐 일단 뭐 쓰레기를 안 만드는 느낌이니까 모르겠어요. 아, 그건 당연, 그런 가치 분명히 있죠. 음. 저는 뭔가 역사적 가치가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기도 하지만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그 가치가 생기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음, 음. 나도 그런 뭐 것 같아. 저기 있었던 오래된 상가 허무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바뀌었네? 이런 정도? 그 꼭 역사적 가치가 있어야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성수가 핫해진 이유? 이런 건가? 음. 거기를 싹 밀고 신도시 마냥 새로 지었으면은 지금처럼 사람들이 모였을까? 라고 했을 때 아닐 수도 있다. 리모델링을 너무 맛깔나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또 그거 보러 가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네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물레동도 보니까 그 옛날 건물들도 뭐라 철강소라 해야 되나? 그런 건물들도 다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곳곳에 뭔가 하나 둘씩 리모델링으로 새로 생겨나는 건 맞잖아요. 뭔가 그런 거를 이제 점점 사람들이 새로운 것보다 이전 거를 바꾸는 거에 조금 더 다들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가치가 새로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음, 뭔가 신축보다 리모델링이 좀 더 주는 특별함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랑 새로 지은 게 섞여서 내는 나름의 키치함이 있는 느낌? 약간 콜라주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랑 비슷하게 다가오는 느낌? 뭔가 기존 인면을 살려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저게 뭐지? 하게 되잖아요. 약간 저게 왜 저기 있지? 약간 이런 생각 들고. 아니면은 좀 그 코스모 70인가? 이름이 그게 맞나요? 그 삶것에서 했던 거 같은데. 그런데 그 코스모 70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는 아예 기존부랑 신축부를 아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아니에요? 아, 이름 뭐 40? 40? 40. 40? 아무튼 기존이랑 새로운 거를 아예 그냥 따로 툭툭 이렇게 합쳐놨는데 전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물론 리모델링 많이 알겠죠, 다들? 어디요? 뭔가 못 들었어. 코스모 40? 아, 예.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거랑 오히려 다른 매력을 주지 않나? 뭔가 소영 언니의 말을 듣고 보니 생각이 났어요. 그냥 좀 궁금한 건데 소영 씨 혹시 익선동 가보셨어요? 아니요. 안 가보셨어요? 다른 분도 익선동 가보신 분 있어요? 어때요? 어떤 느낌이에요? 익선동이요? 네, 그 어땠어요? 한옥 있는 거기 맞지, 말씀하시는 그냥 거 그 맞죠? 좁은 골목에 한옥 그냥 왔다다다다다 있는 그 한참 핫할 때. 저는요 네.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 이건 별로예요. 왜?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뭔가 너무 사람이 많아요. 골목은 너무 좁은데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약간 엄청 좁은 골목인 거에 비해서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거기가 되게 동성로처럼 약간 시내처럼 개발이 돼 있잖아요. 뭔가 그 약간 구경할 것도 많고 약간 시내처럼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데 그게 뭔가 답답해서. 복잡하고 다른 데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좋긴 한데 한옥 많아서 뭔가 한옥이긴 한데 사람이 너무 많다. 그리고 뭔가 애매한 것 같아요. 거기서 뭘 이렇게 막 되게 맛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못 찾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뭔가 애매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돌다가 아, 사람 많아서 갈 데도 없는데 그러니까 먹을 데도 없는데 다른 데로 가서 놀까? 약간 이렇게 됐었어. 경주 횡리단길은 어땠어요? 다른 분들도 좀 궁금한데. 소영 씨 어땠어요? 비슷하지 않나 약간. 아, 황리단길이요? 네, 횡리단길. 거기 저- 별로던데. 했는데 진짜요? 뭐라고요? 그래요? 애매했어요. 그냥 유진 씨도 애매했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생각보다 약간 거리가 짧았고 뭐 약간 사실 익성동도 제가 갔었는데 간 곳이 익성동인지 몰랐을 정도로 약간 정신없이 골목을 이렇게 나온 기억이 있어가지고. 근데 익선동보다는 거기가 그 가로폭이 더 넓다고 해요. 어쨌든 넓으니까 보는 재미는 딱 한 번 있었다. 처음 갔을 때만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저는 황리단길 좋아하거든요. 음, 황리단길은 또 좋아해요. 이게 왜 좋아하냐면 일단 대릉원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황리단길이 아니어도 할 게 많은 느낌이고 대릉원 산책을 해도 되는 거고 대릉원은 또 약간 황리단길하고 느낌이 다른데 대릉원, 첨성대 이런 주요가 모여 있는데 황리단길이 거기 되게 가깝게 있고 그러니까 맛집은 맛집대로 예카 맛집 갈 수 있는데 첨성대, 대릉원이 주는 약간 자전거 타고 바람 숑숑 불고 기분 좋아 약간 이런 여행을 하면서 동시에 적당히 괜찮은 감성 좀 있는 근데 가격이 나쁘지 않은 그런 데 가서 밥을 잘 해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황리단길은 전부 다 개발이 된 느낌이 아니에요. 제가 느꼈을 때 익선동은 뭔가 되게 면적으로 여기가 다 골목이 좁고 사람이 많은 느낌이었는데 황리단길은 좀만 빠져나가면 그 한옥 골목하고 다른 그냥 집 있고 사람 없는 골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저는 주차 때문에 그거를 가게 된 거긴 한데 그쯤까지 가서 주차를 하고 이렇게 걸어오면 그것도 그거대로 괜찮고 곳곳에 상점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좋았고 그리고 무슨 만화 하면서 약간 공공건축물 같은 걸 세우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은 공짜로 웹툰도 볼 수 있고 에어컨도 빵빵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아, 근데 저는 그 전주 한옥마을도 그렇고 경주 황리단길도 그렇고 대려 그 뭔가 서촌, 북촌 이런 동네보다 그런 동네들이 뭔가 좀 너무 인위적으로 그거를 개발시킨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정말 기존에 있던 게 아니라 그냥 대릉원 근처니까 전주 한옥마을이란 테마가 있으니까 그런 좀 너무 인위적이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저는 그 둘 다 좀 경주 좋아하는데 그 첨성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근데 약간 좀 딱 그 옛정서를 맞이할 수 있는 그 거기가 그 딱 그 대릉원 담벼락까지인 것 같은 느낌? 경주는 좋은데 황리단길은 싫다. 아니, 싫다는 아니고 그냥 나의 정서와는 맞지 않다. 네, 너무 극단적이었구나. 저도 비슷한 이유로 별로였어요. 음. 그러니까 옛날 거를 지금 만든 느낌? 너무 맞아요. 진짜 너무 맞아요, 약간. 구겨놓은 듯이 이렇게 약간 상점을 주민들 살아가는 공간에 그 그냥 지형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한 느낌이 이런 거 보면 들었어. 우리나라 한옥 리모델링을 제일 못하는 것 같아. 음. 라고 말하면 안 되나? 저와는 무관한 의견인가요? 그냥 좀 궁금한데 한옥 리모델링 한 거 물어봤을 때 나 여기 진짜 좋았다라고 하는 단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처음으로 봤다. 근데 사실 승윤 씨도 경주가 좋다는 느낌이지 황리단길이 좋다는 느낌. 아니 황리단길 좋아요. 넓고 평일에 가면 사람도 별로 없고 가성비 여행지. 근데 저 진짜 제일 싫어하는 거 갓 지은 그 한옥 이런 거 진짜 너무 별로란 말이에요. 깨끗한 콘크리트 벽에 그 깨끗한 그 방수제나 뭐 이런 거 칠한 그 기둥들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딱 그 경주 그 황리단길이 딱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효정 씨는 거의 어땠어요? 물어보신. 효정 씨 어땠어요? 지금 3개 나왔네. 익선동, 황리단길, 전주,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만 가봤는데, 솔직히 리모델링에 대해서 아직 잘은 공부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딱 전주 한옥마을 갔을 때, 그 옛날 그 느낌을 그래도 현대적으로 조금 편하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그 느낌을 있으면서 그 시대를 따라가는 게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아직 경주나 다른 데는 안 가봐서, 네, 아직은 안 가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효정 씨가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참 착하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물어봤던 한옥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건축 공부했던 사람들이던 것 같아요. 일반인들도 좋아했던 것 같은데. 안동 하회마을이 좋습니다. 그래요? 거기 거기 진짜 그때 진짜 지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거의 리모델링이 아니지 않아요? 거의 그냥 남극 보존 아니에요? 보존? 보존을 아주 잘했어. 보존이죠. 그거는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고 지금 하기 지을 좀. 거면 그렇게 지어야 된다는 거지.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또 경주의 한 게 그게 리모델링이에요? 그게 한옥 리모델링이에요? 그냥 한옥처럼 보이게 신축한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저는 얘기해봐야 된다는 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리모델링과 인테리어의 그 경계를 어떻게 정할 건지에 대한 얘기도. 그러니까 뭔가 그걸 새로 하면 그 전에 했던 우리 이렇게 위의 세대 건축가들은 사실 인테리어는 건축 아니다 이런 세대잖아요. 뭐 카페 인테리어는 그게 무슨 건축이냐 막 이랬던 세대. 말하면서 좀 녹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맞진 않네. 요즘 사실 또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사실 거긴 거의 다 인테리어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가해 놓은 다음에 계속 바뀌고 있지 않아요? 그 위에 한옥이나 이런 것들 계속 남기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리모델링.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한옥이 진짜 옛날 한옥은 아니잖아요. 경주 황리단길이. 그죠? 그걸 한옥이라고 불러야 돼요? 뭐 우리 기와를 올린 집? 그냥 한옥형. 그지? 한옥처럼 생긴 건물인 거지. 전주는 그래도 좀 남아있지 않아요? 그 솔직히 그리고 황리단길은 진짜 전주는 괜찮아. 없는 것 같고. 전주는 그때 그 당시에 그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가끔씩 그 옛날 느낌이 물씬 나긴 해요. 근데 경주는 다 새로 지은 것 같던데? 주현 씨 생각보다 그냥 남아있냐 안 남아있냐가 되게 중요하네요. 그게 느껴지냐 안 그거는 역사성이 있는 거니까. 느껴지냐. 잘 속이면 되나? 그거는 소규모 리모델링이 아니니까. 음. 저는 그냥 약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그 리모델링 할 때 구조가 오래돼서 그 거푸집을 그냥 똑같이 짜가지고 그냥 아예 원래 있던 건 철거하고 구조를 똑같은 위치에 거푸집을 짜서 형성해가지고 한다는 걸 봤는데 그것도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거의 신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지 약간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선 뭐래요? 거기서 리모델링이래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례를 찾다가 그런 글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못 봤고 그냥 어. 그 글을 읽고 개인적으로 이거는 리모델링 사례로 나와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아무래도 안 되겠죠? 네, 저도 그 생각에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리모델링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는 다 고민해야 될 시기는 맞는 것 같아. 건축하는 사람들이 다 고민해봐야 될 시기.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해체되는 것까지도 이제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시기이지 않나. 건축가가. 그래서 요즘 더 그런 생분해 혹은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해체. GSD 뭐 이런 데 가서 그 학생 작품 이런 거 보니까 애초에 해체되는 집으로 해가지고 시작해서 설계를 하는 거 봤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보다 서울대에서도 이거 한번 봤던 것 같고. 중요할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더 잘 짓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만큼. 그러니까 처음에 옛날 건물들이 지금 다 그 뭐야 그 주택 에너지 사업 해가지고 다 리모델링하고 이러는 것도 그 뭐 내단열에 뭐 창호 다 갔는데 안 갈고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안 나와서 난방을 떼도 안 따뜻해지니까 그런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건데 근데 이제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니까 지을 때 순살로 짓지 말고 철근 꼬박꼬박 넣고 창호 꼬박꼬박 넣고 물 방수 꼬박꼬박 해가지고 짓는 것부터 일단 잘 지어놓으면 사실 콘크리트의 수명은 100년도 거뜬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을 때 시공에서 이제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와 이게 레코딩이 돼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뒤에는 가우스 그냥 채널 그 내려 블로그 없애야겠는데? 말목을 잡을 수도 있겠는데? 과거 발언 중에 그렇게까지 관심을 기울여서 찾아준다면 좀 감동일지. 그래, 우리 주변에 줄 거니까 나는 받아들이고 내려갈래. 줄 거니까 그렇게까지 이슈가 된다면 그렇게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줬다는데 받아들여야지 뭐.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나중에 찾아봤을 때 좀 쪽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지금 사실 막 웃길 것 아, 같아요. 대단한 자료조사를 하고 우리 대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 막 뭐 오류들이 쪽팔리겠지. 어마어마한 게 있을 건데. 그러니까 쪽팔린 건 상관이 없어. 왜냐면 철없 쓸 때 한 얘기로 치부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논란이 될 거리는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거 이제 저는 메인으로 해, 아무것도 몰라요. 저것만 이제 메인으로 시작한 다음에 영상을 틀어야겠다. 제 생각에 첫 번째 영상?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바로. 합창할까요? 그걸로 이제 컷 그 편집. 머리글에다가 항상 달아놔야겠다. 저거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번 유튜브 거에 이제 계속 올리는 거에 철저하셔라. 학생들이 한 얘기니까 전문성이 없다. 전문성이 없으니까 참고만 해라. 그냥 참고도 하지 마시라. 당연히 그냥 적어놨죠. 들이시라. 적어도 주현 씨와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얘기하면 100년 뒤든 200년 뒤든 돈 안 내고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건물이면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 이게 최근 건물을 지었는데 이제 뭔가 그 예를 들어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얘가 뭐 자연적인 거 다 필요 없이 경제적인 거 다 필요 없이 싹 소멸돼 버린대. 괜찮은 건물 아닌가? 좋죠. 그래서 근데 생분해된다는 게 막 잘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한이 있는 느낌? 건물에 기한이 있는 느낌? 그것도 그렇긴 해. 이렇게 버튼은 내가 누르고 싶을 때 누르는 건데 그지? 생분해는 생분해는 내가 쓰고 있는데 점점 낡는다는 거잖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뭐 환경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 때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고민이긴 한데 조금 근데 낡으면 상관없는데 건물이 점점 사라지면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 쓰고 있는데 저 벽이 어떻게 저렇게 반으로 줄었지? 이러면 화장실 안 사라졌네. 외부 왜 이렇게 작아졌지? 알고 보면 문철 주변으로 점점 이렇게 사라지고 있고요. 자고 있는데 비 들어오고. 환경 친화다. 나도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지. 같이 함께 같이 돌아가. 돌아가는 거지. 대박. 그런 것도 있고 생분해돼야 될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고 혹은 재활용되는 프로그램도 좀 필요해 보이는. 재활용 너무 요즘 안 되는 것 같아. 아직까지 건물들. 순골대. 네? 순환골재 이런 거 그러니까 쓰지 않나? 그러니까 쓰는데 그러니까 인식 개선이 필요해. 내가 봤을 때. 그 음. 클라이언트들이 딴 건물에 썼던 콘크리트인데 안전합니다 하면은 안 쓸 테니까. 그러니까 그게 순환골재잖아요. 그쵸. 다른 건물 철거해서 나온 그거 이렇게 곱게 갈아가지고 이제 다시 콘크리트로 만드는 건데 그거를 쓰고 싶어하는 클라이언트가 생기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싸면 쓸 것 같은데요? 그치 그게 요즘 뭐. 더 비싼 게 문제인 거 아니야? 싸면 쓸라나? 저는 저는 그래요. 제가 만약 클라이언트다. 남의 건물에서 쓰던 콘크리트 다시 쓰려고 한다. 안전하다. 좋은데요? 싼가요?
그걸 말 안 하고 하지 않나 보통? 이건 남의 쓰던 콘크리트입니다 이러고 맞아요. 얘기하고 진짜 그냥 콘크리트 붙지. 똑같은 콘크리트 아니지, 아닌가? 순환골재를 쓰면은 말을 하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 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근데 아니 그 클라이언트 건물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막 우유팩 바닥에 적힌 숫자가 몇 번 재활용된 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음. 근데 괜히 1이면 기분 좋은데 막 79 이러면은 약간 막 찝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 아닌가? 뭐 그런가? 어떻게 잘 화학적으로 잘 해결했고 뭐 남이 입댄 거 내가 입대는 그런 거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뭔가 옆 건물에서 쓰던 거 썼는데 있길래 들고 와가지고 우리 쓴다 약간 이런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79가 나 왜 이렇게 웃기지? 약간 그렇지 않나요? 뭔가 괜히 건물 퀄리티가 안 좋아질 것 같고 괜히 돈 좀 더 들여서 새 거 쓰고 싶고 이런 느낌 드니까 나중에 콘크리트에도 숫자가 적히는 거지. 79 콘크리트. 갑자기 이 얘기를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다른 주제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늘 다시 돌아와서 우리 결론은 없지만 결론을 내봅시다. 오늘 했던 얘기에 대한 별로 결론 결론. 전주 한옥마을 별로였다. 저 한옥이 별로인 이유를 가만 보다가 조금 느꼈어요. 왠지 알아냈어. 이유가 뭐예요? 뭐죠? 한옥이 왜? 이제 뭐 디귿자형이나 미음자형, 그러니까 그 마당이 중요하잖아요. 한옥이라 함은. 근데 전주 한옥마을 기와로 황리단길 써본다. 그러니까 이 왜 원래 한옥에서 그 담벼락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람이 제일 많이 걸어다니게 해서 그 사실 한옥을 경험하는 게 아니지. 한옥 길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한옥스러움을 느끼고 싶고 한옥의 그런 정서를 느끼고 싶으면은 그 뭔가 그 마당이라는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없이 지금 익선동을 띄워놓고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게 다 그 골목에 북적거리잖아요. 그리고 그 가게들을 다 골목 쪽으로 문을 내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옥 느낌도 안 나고 사람만 북적이고 이러는 것 같은데 한옥 느낌이 나게 뭔가 했었을 거면은 앞에는 뭐 그러니까 뭔가 돌담 같이 만들어 놓고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뭔가 이벤트가 벌어지게 해놨으면은 뭔가 내가 그 들어갔을 때 한옥에 들어왔구나라는 느낌도 나면서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 똑같이 전주가 좀 별로였었을 때도 전주 한옥마을 그 거리를 걸을 때가 별로였거든요. 이렇게 밖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거리 쪽을 바라보고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한옥스럽지 않았던 거죠. 근데 또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 한옥스럽고 뭐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뭔가 한국 건축을 느끼려면은 거리를 걸으면서 느끼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려운데 그거를 거리를 걸으면서 느끼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의도하는 바가 잘 안 느껴지는 게 아닐까. 그 마당의 요소를 좀 이렇게 자극을 했으면은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랬습니다. 뭔가 공개공지류의 말인 거죠? 아니면 그 담벼락 뒤에 마당? 둘 다인가요? 공개 공지가 되면은 제일 좋을 것 같고, 근데 공개 공지로 내어주기 싫어할 거니까 분명히.
클라이언트들은 공개 공지로 그 안 그래도 땅이 다 작은데 집 하나하나 땅이 작은데 공개 공지는 안 내줄 것 같고 뭔가 셀링을 할 때 안으로 불러들여서 셀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골목길에서 창을 열고 셀링을 하는 게 아니라. 좋네요. 그래서 그 안동 하회마을은 진짜 좋거든요. 거긴 다 마당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는 아, 꼭 보존. 가볼게요. 근데 거기는 진짜 날 잡고 가야 돼. 근데 그런 데는 그러니까 진짜 날 잡고 가야 되잖아요.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 아, 경주를 버릴 수 없다. 약간 아니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더라도 한국 건축 전통 건축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뭐 거기에 가서 좋다고 생각하고 찾아가기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여행지라고 생각하면 약간 나쁘다기보다는 잘 안 가는 것 같다. 좋지만. 저는 그 이벤트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냥 건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거 정말 잘한다잖아요. 음. 근데 우리나라 맨날 나오는 게 시골 인심, 옛날 인심 아니다. 혹은 뭐 틈만 나면 가면서 보이는 거 다 인생 내 컷. 한옥이지만 인생 내 컷. 음. 그래서 이벤트의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진짜 그런데 가면은 죄다 양식집이고 죄다 카페고 가끔 가다 이제 사진집 하나씩 있고 그게 진짜 별론 거. 저는 그게 좋던데. 너무 MZ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놀기 좋은 것 같아요. 수유 씨 그러니까 차가 있어서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뭐 편한 마음으로 차 끌고 한번 가가지고 싹 돌고 차 끌고 왔는 건데 그런가? 나머지 분들은 와 경주 한번 내가 가야지 거기 이러고 이제 버스 타고 갔는데 가가지고 막 오만상 다 아. 걸어 다녔는데 결과물 이거야? 어, 그런 것도 좀 큰 거 같아. 내가 거기까지 갔는데 종성로에서 할 수 있는 거 음, 똑같으면은 그게 하긴. 봐야 되나? 음, 그래서 교토를 갔을 때 진짜 좋았어요. 오, 뭐, 뭔가 그 옛날 것들도 남아 있는데 그게 다 막 카페, 음식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막 그 벽을 이렇게 콱 치면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서적. 아니면 그러니까 무슨 벽이 다 시꺼매요. 건물 지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벽이 막 시꺼멓고 거기도 목조 건축물들이니까 그 나무가 다 썩어가지고 까맣고 이런데 그냥 그대로 계속 살아가고 뭐 몇백 년 된 문구점 이런 거 있다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경주나 이런 데 없으니까 막 죄다 경주 사람 아닌데 와서 그냥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거니까 좀 소영 씨가 네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네. 소영 씨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전주 어땠어요? 익선동 어땠어요? 라고 여쭤봤던 그 이유가 사실 일본은 정책에서도 정부에서도 워낙 그렇게 잘 하고 있고 걔들 정말 이렇게 나라에서 움직인다 그러더라고 그런 거 할 때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 사람들 마인드셋이 우리랑은 다른 것 같아 옛날을 보죠 걔들 아직도 팩스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최근에 잘 플로피 지켜야 디스크 하는 없어졌대요. 네? 플로피 디스크? 최근에 그 플로피 디스크를 안 쓰기로 했대요.
맞아, 그 얘기 또 듣던 것 같아. 그 몇몇 친구들 플로피 디스크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플로피 저는 모르는 거 아니야? 몰라요? 좀 몰라. 플로피 저는 디스크 몰라요? 네모난 응. 물론 저도 써본 적 없어요. 거짓말. 저도 어필. 거짓말. 들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나눠주고 했는데. 초등학교 때 썼는데? 나눠주는 않았는데? 초등학교 때 이렇게 그 본체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장하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그 맨날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스프링 달려 있어가지고 철 이렇게 당겨가는. 처음 애들 이거 CD인가 싶어갖고 뜯는 애들 있고. 저는 집에서 본 적만 있어요. 오. 저도. 그 막 엄마- 최대 용량 300메가 뭐 이런 거 아닌가? 300메가. 근데 일본은 최근까지 그걸 쓰다가 이제 안 쓴다고. 그래서 아무튼. 네. 아무튼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무리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애초에 한국적인 정서나 마인드가 그게 안 되는데 사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한옥들도 상업적으로 뭔가 이용을 해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기와를 붙이는 거지. 결국 인생 내 것으로 가고 있는 게 그러니까 건축적으로든 이렇게 좀 무리수를 던지는 느낌이 아닌가. 사람들의 마인드셋이 아직 안 됐는데 그런 생각이 네. 좀 들어서 그게 리모델링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자꾸 역사적인 가치를 어떻게 담냐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러니까 돈 많이 투자해가지고 F1963 이런 거 하면 좋은데 좋은 건물이 당연히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괜찮은 리모델링 건물들의 방안들이 계속 나와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익선동처럼 남겨놓으면은 나중에 또 잘 쓰지 않을까요? 이 소문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지금 다 죽었잖아요 다시. 이 기업들 와 응? 그래요? 죽기 시작하는 뭐가? 음. 근데 뭐라고요? 네? 조금씩 뭐라고 했는지 못 들어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이제 죽기 시작하는 아. 단계에 들어서 리피케이션. 기업이 들어선 언제 기업 들어섰다 그랬더라? 뭐 그 얘기 떴었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지? 역사환경 보존이란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북성로 그 개발하는 그 프로젝트를 교수님께서 같이 하셔가지고 막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약간 보존이었나? 아무튼 거기도 약간 한옥처럼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아무튼 거기만의 그 옛 정서가 있는데 그거를 좀 살려서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잘 조성을 해놓으니까 이제 큰 기업들이 이제 거기 들어오고 싶다고 하고 막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 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보면 아예 안 쓰는 것보다는 또 그렇게 돼서 차라리 활성화되는 게 나았을까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도시 설계하고 있으니까 도시 관련 이런 수업도 듣는데 거기 과제 중에서 독후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얘기하는 게 약간 좀 제일 와닿았던 게 옛 건물이 주는 가치를 대체할 수 있는 새 건물이 없다고. 옛 건물이 있어서 다양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왜냐면 다 부시고 하면은 그 새 건물 올린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런 기업들에서 들어오는 체인점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옛 건물들이 부서지지 않았을 때 그 다양성이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도시가 또 다시 활기차지는 거고 이렇다는 이 말이 엄청 좀 제일 와닿았어가지고 뭐 제가 사는 동네만 해도 정말 초등학교 때 느꼈던 풍경이랑 10년
한 15년? 양심껏 15년 정도 되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정말 저기 원래 저거 아니었는데 했는데 그 건물을 뭐 2번, 3번씩 바뀌고 이랬는데 그게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지? 같이 내 기억도 사라지는 느낌? 근데 그게 늘 항상 너무 아쉬웠어요, 진짜. 그래서 좀 소중하게 대할 필요가 있지만 아까 준호 씨가 얘기한 대로 그런 인식들이 아직 전혀 잡혀 있지 않고 또 그러고 또 뭔가 그렇게 또 보존할 만큼 오래된 건물들이 있나? 그런 정서들이 묻어날 건물들이 지금 남아있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기도 하고. 그게 결국엔 지금 뭐 다 옛날 주택들이 전부 다 싹 갈려 엎어가지고 어디 뭐 레미 안 되고 제니스 되고 이러니까 늘 아쉽습니다. 음. 좀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핵폭탄 한 번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싹 갈아엎어, 싹 갈아엎고 그냥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참 좋겠다. 응?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그렇게 결론이 된 좀 거. 어디에 큰 불만을 느낀 건지. 그냥 뭐 어떻게 이제 뭔가 참 이도 저도 아니게 된 것 같아가지고 아, 음, 깝깝한 마음에 그냥 떨어지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냥 리셋 마음 리셋 리셋하고 싶은 이런 마음 선이 저만 있었거든요. 있나요? 공모전 뜨면은 뭐 할지 생각해놔야겠다. 좀 확실히 뉴클리어 메모리얼 뜰 거 아니에요. 다 세우고 이제 거기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겠다. 규모가 도시 규모인데 저기는. 그 9.11 테러 났을 때 그 9.11 지금 그 메모리얼도 9.11 사태 딱 터지고 나서 여기 공모전 뜨겠다 하고 바로 생각한 거라 그러던데. 맞죠. 인가? 그럴 수가. 다시 들어도 진짜 너무 찌들었고. 음. 전 소영 씨 얘기 들으니까 오히려 생각이 반대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는 리모델링은 오히려 가변성이라 생각했거든요. 계속 바꾸는 게 차라리 우리나라 무기다. 그래서 많은 경제적인 손실, 환경적인 손실을 들지 않고 바꾸는 기술이 빨라져서 그게 우리나라의 뭔가 특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당연한 답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또 역사적 가치라는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해봤던 것 같은 그렇습니다. 역사까지 가지 말고 그냥 기억. 그러니까 장소성 그 한국성. 음. 리모델링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뭐 리모델링 관련해서 뭐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그 엄마 집 밑에 원래 그 7, 80년대 주택에 반지하 공간이 있었다고 하길래 그걸 얘기하니까 원래는 그 거실 바닥에 마루를 열면 밑에 지하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이러면서 근데 그거를 아예 이제 마루를 거실로 증축을 해서 그냥 지하 공간 안 쓰고 그냥 1층부터 쓰게끔 바꿨다고 하는데 그래서 약간 되게 이것도 좀 일상생활에서의 어찌 보면 엄마의 그 기억 속 장소가 좀 바뀌었는 거에 좀 신기했고 그런 게 진짜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가 그 전에 있던 거를 이제는 못 쓰니까, 그러니까 쓸 수 없으니까 그거는 좋지만 그 느낌은 좋지만 쓸 수는 없으니까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그 옛 것을 잘 살리면서 편리성까지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되는 게 또 좋은 방향일 수 있겠네. 옛날 재료랑 똑같이 생겼는데 내구성은 좋다. 좋은 재료. 벌크. 월크업이 벌크. 좋네요. 녹음은 마무리할까요? 네.